아이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책을 비치해 놓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효과가 있고요. 일단 가까이 둬야겠죠. 예, 자녀가 어느 정도 책 읽기에 취미가 생겼다면 공간을 이렇게 확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 거실에 TV를 없애고 전부 서재로 만든 이은주 씨. 어른들도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소파와 TV가 있으면 딱 앉아서 TV부터 쫙 끼는 게 순서잖아요. 책을 좀 더 많이 보죠. 그러니까 놀다가도 보고 밥 먹다가도 책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다가도 보고 그 다음에 테레비를 좀 덜 보잖아요. 그래도 오늘 아침은 보셔야죠. 거실 책장에 꽂혀있는 지우의 책만도 약 2천여 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 어떤 것을 읽었는지 또 안 읽었는지 한눈에 알아보는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책을 거꾸로 꽂아놓는 겁니다. 읽으면요. 이렇게 거꾸로 글자가 밑으로 비디오집에서 하는 돼요. 만화책 가게에서 안 봤는지. 예, 또 이러한 방법은요, 자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하고요. 또 책을 재배치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자녀의 독서 성향과 단계를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은주 씨, 이런 습관은 경제적인 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였으니까 내가 몇 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고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가격에 내놓으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책정하기가 더 좋죠.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으로 변신한 공간이 아이들에게 놀이터이자 동시에 배움의 터가 돼주고 있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독서 습관은 자녀를 영재로 키울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는데요. 6살 때 IQ 141을 기록하면서 탄생한 대한민국 영재 1호. 자, 최푸름 어린이의 교육 방법이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독서의 힘을 보여주는 서재에는 부모님만의 노하우가 또 숨어 있었는데요. 유명한 푸름이가 제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별로 분류해놓으면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는 항상 거기 가면은 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보내주면 그다음에는 항상 그 자리에 가면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같은 종류의 책을 출판사별로 여러 권 읽었던 푸름이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출판사마다 다르게 표현되니까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정리를 해갑니다. 요것이 정설인데 거기에 이설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출판사가 이렇게 출판사만 다르다면 괜찮은 책이라면 저는 참고할 요소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권유는 하되 강요는 절대 금지. 명심하십시오. 경쟁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터로 시작된 독서 습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이한테 일단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 참 많이 안 읽어요.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주로 잠 안 올 때 책 읽으면 5분 안에 잠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많이 읽고 아이에게 많이 읽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엄마가 아이에게 책만 잘 읽어줘도 아이들의 이 독서 습관을 기르는데 큰 역할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평범한 우리 아이가 책을 즐기는 아이가 되게 하는데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부모님이 책을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좀 즐겁게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책을 읽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 마지막은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떤 아이에게는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제로. 네, 약간은. 영어 학원이다 무슨 학원이다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책 한 권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서점에 한번 아이와 함께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언제나 이 단어만 들으면요.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져요. 네, 너무 가까워서 지긋지긋하다가도 또 돌아서면 애틋해지는 게 바로 엄마라는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상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때 과연 어떤 순간일까요? 요즘 모녀 사이를 소재로 다루는 작품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덩달아 각별해진 모녀지간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여러분도 엄마와 애틋한 때 아침에 먹을 거 없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힘들 때만 전화해요, 엄마한테. 아기가 있으니까 그냥 매번 뭐 아기 생각하면서 아기가 예쁠 때나 아니면 아기 아플 때나 엄마 많이 생각하고. 여자라면 누구나 이 순간 엄마와 애틋한 사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일생일 때 결혼식.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기쁜 날. 하지만 엄마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엄마도 그게 제일 미안해요. 제가 그때 말을 안 듣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그때 제일 엄마가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그동안 딸의 결혼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엄마. 결혼식장에 오기까지 두 모녀는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는데요. 말처럼 좀 힘든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약간 이제 엄마에 대해서 좀 미운 감정이라는 게 조금은 지금은 엄마는 지금 이제 내 옆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애지중지 키웠던 첫째 딸. 엄마는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서운한 마음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엄마가 너무 미인이세요. 똑 닮으셨네요. 언젠가는 막 나를 그렇게 속을새기게 내가 너도 이러면 시집 가서 너 같은 자식 한 푼 오늘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엄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너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 아마 엄마가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알 거라고 내가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어요. 요즘 근래. 아직도 딸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이 되는 엄마. 정말 내 딸 사랑한다. 그래서 이쁘게 한 번씩 약 먹고 이쁘게 살아.